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년간 뇌혈류를 연구해 온 한지원 박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다리에서 오는 작고 쉽게 놓칠 수 있는 신호가 불과 몇 초 안에 닥칠 수 있는 심각한 뇌졸중의 결정적인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70대 이상이시라면 이건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경고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다리 저림이나 약해지는 증상을 그저 나이가 들면 겪는 당연한 과정으로 치부해 버리시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 연구 과정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들은 바로 이런 감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던 환자분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그분들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첫 번째 필사적인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몸은 몇 주, 심지어 몇 달 전부터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리는 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혈류 문제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되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저 피로나 노화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인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재앙을 막을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한 이기 모면과 비극을 가르는 유일한 차이는 바로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뇌졸중을 경고하는 7가지 결정적인 다리 신호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생명을 구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오랫동안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다리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2세 남성인 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아침마다 다리가 심하게 뻣뻣했고 때로는 비틀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운동 부족 탓이라고 말했고 그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시장에 가던 길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길 한복판에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놀란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뇌로 가는 동맥이 이미 막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넘어짐이 비록 무서웠지만 그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계속 신호를 무시했다면 결과는 끔찍했을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저는 70세인 메리를 만났습니다. 그녀 역시 다리의 뻣뻣함과 불편함을 똑같이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생활 습관을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혈압을 기록하고 염분 섭취를 줄이고 매일 빠르게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후 그녀의 혈류는 안정되었고 다리의 불편함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힘차게 산책을 즐길 만큼 건강하고 활기찹니다. 그렇다면 존의 비극 직전 상황과 메리의 성공담을 가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한 사람은 신호를 인지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증상이 한 사람은 위기로 다른 한 사람은 더 건강한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들으시고 더 중요하게는 실천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중간에 꺼버리시면 가장 중요한 조언을 놓치게 될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공유할 습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안 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길고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여러분의 응원이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뇌졸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다리 신호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한쪽 다리에만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이건 단순히 근육이 필요한 것과는 다릅니다. 뇌에서 보내는 고전적인 적신호죠. 미국 뇌졸중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병 전에 이러한 편측쇠약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흔하고 중요한 신호입니다. 제 환자였던 69세 데이비드를 기억합니다. 어느 날 집 계단을 오르다가 오른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하지만 며칠 뒤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그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검진 결과 그는 이미 작은 무증상 뇌졸중을 겪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시간을 기록하고 즉시 의사를 찾아가세요.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심각한 의학적 경고입니다. 둘째, 저림 또는 둔하고 무거운 감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신경이 눌린 것으로 착각하지만 뇌와 관련되었을 때는 다릅니다. 보통 갑작스럽게 그리고 한쪽에만 나타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40% 이상이 이를 경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발바닥에 이상한 감각을 느끼며 마치 솜 위를 걷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74세 여성 수자는 왼쪽 발이 마치 항상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사지만 했지만 감각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검사 결과 뇌로 가는 혈관 하나가 위험할 정도로 좁아져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양쪽 발의 감각이 똑같나요? 만약 한쪽이 이상하게 둔하게 느껴진다면 검사를 받아볼 때입니다. 셋째, 걸을 때 발을 끄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에서 발목 근육으로 보내는 신호가 약해질 때 발생합니다. 본인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부드럽게 쓱 하고 끌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뇌졸중 전조 증상을 보인 사람들의 35%가 신발 앞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닳아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는 71세 남성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의 아내가 남편의 발소리가 달라진 것을 눈치채고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간단한 관찰 덕분에 초기 단계의 뇌졸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발 밑창을 확인해 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빨리 닳고 있나요? 가족들에게 걸음걸이에 변화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넷째, 자주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가 공간 속에서 발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잃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갑자기 예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작은 문턱에 발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근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신호 자체의 문제입니다. 한 75세 여성은 일주일에 여러 번 자기 집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가족들의 걱정 덕분에 검사를 받았고 뇌로 가는 혈류에 막힌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넘어진다면 뇌 관련 문제를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기의 단순한 낙상이 고관절 골절과 건강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의지와 상관없는 다리 떨림입니다. 소파에 편안히 쉬고 있을 때조차 다리가 떨리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떨림은 뇌의 혈류 부족과 강한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70세 환자 한 분은 TV를 보다가 자신의 다리가 저절로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과로 타시려니 했지만 다음 날에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병원을 찾았고 미세 뇌졸중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떨리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지속적이라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여섯째, 불균형한 걸음걸이, 즉 비틀거림입니다. 이것은 균형을 조절하는 뇌의 뒷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아침에 이런 증상이 흔한데 밤사이에 탈수로 혈액이 걸쭉해지면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73세 여성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죠. 병원에서 의사들은 그녀의 뇌동맥 중 하나가 좁아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닙니다.
균형 감각 자체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을 겪으신다면 즉시 의료 지원을 받으세요. 일곱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일과성 허혈 발작, TIA이라고 부릅니다. 경고성 뇌졸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앙 전의 마지막 경고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TIA를 경험한 사람들의 75%가 3개월 이내에 완전한 뇌졸중을 겪는다고 보고합니다. 제가 아는 68세 남성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20분 후에 괜찮아졌습니다. 그는 무시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응급실에 가자고 고집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는 뇌졸중 초기 단계에 있었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48시간 이내에 큰 발작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심호흡을 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경고 신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어떻게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용적인 단계들을 함께 밟아봅시다. 첫째, 혈압을 관리하세요. 이것은 단연코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목표는 130/80 미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패턴을 파악하고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둘째, 혈당을 조절하세요. 높은 혈당은 혈관에 산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공복 혈당 100 미만을 목표로 하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식사 후 짧게 10분만 걷는 것입니다. 효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셋째, 콜레스테롤을 주시하세요. 가공육과 튀긴 음식을 줄여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세요.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려면 연어나 정어리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을 일주일에 2번 드세요. 오메가-3를 혈관 청소부라고 생각하세요. 넷째, 꾸준히 몸을 움직이세요.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걷기,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속도를 하루 30분, 주 5회 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습관을 바꾸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하루 한 개비도 독입니다. 그리고 음주를 제한하세요. 폭음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특히 위험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찾으세요. 5분간 심호흡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취미를 찾으세요.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은 강력한 약입니다. 일곱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은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7-8시간을 목표로 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는 숙면의 적입니다. 그리고 여덟째,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느껴도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매년 혈관 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7가지 신호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뇌졸중 경고는 얼굴이 처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것 아니냐고. 물론 그것도 핵심 신호지만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다리가 먼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뇌졸중을 그토록 무섭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70대, 80대의 수많은 환자들이 작고 꾸준한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활동적이고 활기차며 생기가 넘칩니다. 그들의 비결은 바로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약속은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간단한 3분 자가 점검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의 힘이 똑같이 느껴지나요? 눈을 감고 한 발로 10초간 서 보세요. 안정적인가요? 아니면 비틀거리나요?
양쪽 발바닥을 만져보세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둔하거나 이상하게 느껴지나요? 직선을 따라 걸어보세요. 비틀거리지 않고 선을 따라 걸을 수 있나요? 이 4가지 간단한 점검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단 3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도해 보세요. 더 좋은 방법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봐줄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동맥을 10년 더 젊게 만들 수 있는 식단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해드린 신호들 중 여러분에게 가장 와 닿았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행동을 취하도록 격려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끝.